저희 지금 증권가의 래퍼이자 아이유이신 마세요. 네, 서건희 연구원님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이제 해외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놓치고 있는 뭐 치료제라든가 신약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테마는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 상반기 때 얌젠의 AMG 510이라고 하는 제품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KRAS라고 하는 단백질에 돌연변이 G12C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암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제로 이제 FDA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사실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성까지 잡아줄 수 있는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마찬가지로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경쟁사로는 이제 미라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라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암젠의 AMG 510에 지목되었던 그 부작용 이슈가 있어요. 네네. 그 고용량에서 이제 독성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제 미라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용량 관련되어 있는 독성을 좀 잡으면서 내년도에 또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 만큼 또 미라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NK 세포일 것 같은데요. 네. 페이트가 지난 6월 달에 되게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NK 세포 치료제랑 리툭산이라고 하는 항체의약품하고 병용으로 임상을 했는데 카티의 내성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카티 치료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카티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도 이 NK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항암효과들이 여러 이제 적응증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아까 언급을 했던 그 유전자 편집 쪽일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사람의 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그 사람의 세포, 꺼내진 세포에서 유전자 편집을 한 다음에 넣어주는 방식을 많이 이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텔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임상을 성공한 게 의미가 있었던 게 꺼내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 유전자 편집에 이용되는 그런 물질들을 넣은 다음에 네. 사람의 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유전자 편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훨씬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마이크로 RNA 쪽일 것 같습니다. 유니큐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유니큐어가 올해 하반기에 아마 헌팅턴 쪽으로 해가지고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헌팅턴 이제 치료제와는 좀 다르게 이 마이크로 RNA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헌팅턴을 유발하는 이제 단백질들을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저희 mRNA, siRNA가 지금 이제 되게 핫했었는데 네네. 마이크로 RNA, 그러니까 m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이제 RNA 관련해서도 또 테마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치료제랑 백신에 가려져서 모르고 있던 테마가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기존에 나왔던 치료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요? 일단 기존에 이제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제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약이 네. 있어요. 뭐 경구용으로도 개발이 됐고, 그다음 패치형으로도 개발이 됐는데 이 도네페질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더 많이 나오면은 이제 신경 세포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증상 발현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근데 치매에 대한 사실 원인이 신경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사멸하는 건데 도네페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 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두카노박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를 사멸시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 몸에는 뇌세포 표면에는 APP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데 전구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잘못 잘리게 돼요. 잘못 잘리게 되는데 그렇게 잘못 잘리면은 만들어지는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엄청 독성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얘가 단일체로 있으면은 저희가 모노머라고 얘기하고 얘들이 서로 여러 개가 엮여 있으면은
올리고머라고 얘기하고 또 올리고머가 또 엄청 엮여 있으면은 응집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응집된 형태가 많아지게 되면은 세포를 신경세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사멸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요 모노머 단계를 타겟팅할 수도 있고 올리고머 단계를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응집된 형태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두카누맙은 올리고머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나눠서 해주시니까 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치매 치료제로는 18년 만에 이제 허가를 받은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아두카누맙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임상 3상을 2건을 했었었는데 하나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 하나는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FDA 승인이 있기 전에 그 자문위원회들끼리 하는 미팅에서 이 아두카누맙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6월 7일 날 FDA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서 FDA 그 허가 과정에서의 조사를 착수를 했어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착수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약가 문제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이제 한 사람당 이 약을 이제 투약을 받았었을 때 책정되는 가격이 56,000달러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이제 조사 단체에서는 이 약을 이제 보험에 급여를 했었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의료 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60조 원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메디케어 쪽에서는 미국이 이제 보험사인데 메디케어 쪽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또 주별로 따로 보험을 가져가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그 주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에서는 해당되는 약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약에 대해서 이 약가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또 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FDA가 허가 과정에서의 이슈, 그다음에 약가 관련해서 지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아두카누맙이 되게 잘 팔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약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 주사를 맞으면 그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투여를 해야 되나요? 이건 이제 약간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가에 대한 부담이 사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계속 약가가 누적이 되면서 의료 재정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 보험사에서는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럼 아두카누맙의 이제 사용 승인으로 함께 빚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좀 어디가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업체로는 일단 일라이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도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2상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동일한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허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두카누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것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두카누맙이 사실 또 FDA 허가 과정이 뭐 그렇게 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일단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기업 중에서는 비상장 회사 중 하나가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D&D 파마텍은 국내 업체입니다. D&D 파마텍은 GLP-1 유사체로 현재 뇌 질환 쪽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 GLP-1이 이 뇌하고 뇌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는 더 없을까요? 국내에서는? 상장사 중에서는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아두카누맙이 승인이 됐다 했을 때 이제 테마주로 같이 엮여가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진단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해가지고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그쵸.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업체들이 이 치료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퓨처캠이라고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테마주를 아주 잘 따라가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네네. 거죠.